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멸종위기 용다시마의 복원 및 양식 기술 개발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충청지역 수산정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수거 원장이 양식 현장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 7개 양식 수협 조합장들과 소통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셜 뉴스 이수민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럴 때는 이 뜨끈한 찜질방 찾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날 대표적인 K컬처로 꼽히는 이 찜질방이요. 고려시대의 도자기나 옹기로 굽던 가마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가마는 별다른 의료시설이 없던 고려시대에 민간의 유용한 의료시설 역할을 했고요. 그러다 조선시대로 넘어와 한증막으로 발전했고 지금은 찜질방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옛날에 이 숨이 막힐 듯 뜨거운 가마에서 도기를 꺼내는 작업을 한 후 우리 도공들은 소모된 에너지와 땀으로 배출된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 무언가를 꼭 먹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미역국인데요. 오늘날 찜질방 인기 메뉴 1위가 왜 미역국인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이 미역 이야기는 잠시 후 수산발차지에서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해피셜 뉴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멸종위기 용다시마 복원 및 양식 기술 개발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우수성과 100선은 정부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 중에요. 연구개발 효과 및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심의하고 대국민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되는데요. 한 해 동안 약 7만 5천여 연구개발 과제가 수행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 알 것 같죠? 이번에 선정된 기술은요. 2010년 이후 군락을 찾아볼 수 없었던 자연산 용다시마의 유전 자원을 어렵게 확보하여 복원하고 또 15도 이하에서 생육이 가능함을 구명하여 양식 시 수심을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 보급했습니다. 게다시마라고도 불리는 용다시마는 동해안 깊은 바닷속에 서식을 하고요. 알긴산, 또 후코이단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다량 함유된 고부가 같이 해주릅니다. 그러나 과도한 채취와 서식지 훼손, 또 해양환경 변화로 멸종위기에 처했는데요. 유전 자원을 활용하여 해조류 분야 최초로 종복원에 성공한 사례가 됐습니다. 이번 성과가 구멍새미역 같은 멸종위기에 처한 다른 해조류 복원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의 현장 점검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조 장관은 충청 지역 수산정책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먼저 충남 금산에 위치한 수가원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방문해 업무 추진 현안 등을 보고받고 아쿠아포닉스 등 친환경 양식 연구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조 장관은 지속가능한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소득 증대를 위한 양식 기술 개발 등 연구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스마트 양식과 내병성 향상 육종기술 등 어업인과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미래의 양식 선도 기술을 개발 보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충북 청주 지역 내수면 양식장으로 이동해 송어 생산을 위한 친환경 스마트 양식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 어업인과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조 장관은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인한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양질의 수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내수면 양식업계 어려움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지난 11월 29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페류 살포 양식수협에서 전국 7개 양식수협 조합장, 수협중앙회 어업양식지원부와 양식 현장 현안을 공유하는 소통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수과원은 2019년부터 양식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식 수협 조합장들과 정기적으로 소통 포럼을 개최하고 또 제한된 안건들을 연구하면서 양식 생물의 표준 사육 기준 마련,
굴산란장 조성 사업 추진, 멍게 수확 및 선별장치 개발, 또 굴에서 나는 특유의 비린내 제거 기술 개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수거원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개발한 고수온 대응 품종인 바리과어류 양성 기술과 수협에서 요청한 참돔과 조피볼락의 육종 품종 개발 연구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수거원은 양식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연구에 반영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산과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전국 7개 양식 수협장들과 19년부터 정기적인 포럼을 통해 여러 가지 현안을 연구에 반영하여 성과가 있었으며, 양식 수협장들과 여러 현안을 발굴하여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국가 연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역국은 태어난 날을 상징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 음식입니다. 바로 산모의 밥상에, 그리고 생일날 아침상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이 미역국의 주재료인 미역의 발자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미역은 출산 후 가장 흔히 먹는 미역국의 재료죠. 이 고래가 새끼를 낳은 후 미역을 먹고 상처를 회복하는 걸 보고 고려 사람들이 산모에게 미역을 먹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미역국과 쌀밥을 차려놓고 우리 삼신 할머니에게 출산에 대한 감사와 산모의 건강, 또 아기의 무병장수를 빌었던 풍속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피를 맑게 해주고 모유가 잘 나오게 하는 품질이 좋은 미역이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음식 중 왜 미역이 생일과 엮이게 된 건지 이제 좀 알 것 같죠? 양식 기술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자연에서 채취되는 양에 비해 수요가 많아 고가의 수산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미역 양식이 시작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김, 다시마와 함께 우리나라 해조류 생산량의 3대 천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미역의 절반은 친환경 수산물인 전복 먹이용으로도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먹는 수산물을 넘어 한국인의 오랜 문화와 정서 속에 자리 잡은 미역. 이런 미역을 부담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만든 미역 양식. 그 시작과 발전 과정을 지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역 양식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1962년 미역 인공체묘 시험, 1963년 수화식 양식 시험에 성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964년부터 종자 생산 및 양식 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기술 지도 사업을 병행했고, 1967년부터는 미역 종자 생산 및 양식 기술이 민간 분야로 빠르게 전파 확산되면서 미역 양식 산업의 획기적인 발달을 이뤄냈습니다. 미역이 신흥 양식업으로 급속히 발달하여 연안어장을 흑갈색으로 물들였기 때문에 당시 흑색혁명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미역 양식 기술은 어떻게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을까요? 1970년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의 미역 종자 생산 및 연승 수화식 양식 기술이 전남 완도와 고흥 일대까지 빠르게 전파되면서 미역 양식 산업이 역동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1973년 처음으로 미역 생산량이 10만 톤을 돌파했는데요. 1974년에는 무려 19만 톤이나 생산되어 상대적으로 고가의 수산물이었던 미역이 대중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1974년부터는 염장미역 생산 기술이 보급됨에 따라 일본으로의 수출이 확대되며 미역 양식 산업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1998년부터는 저가의 중국산 미역으로 인한 수출 부진으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00년 후반부터 전복 양식 산업의 비약적인 발달과 더불어 전복의 먹이인 미역의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전체 해조류 생산량의 30%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역 양식 기술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영양염 부족 등으로 해조류의 성장 부진과 어린 엽채가 녹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러한 양식 해조류 피해 저감과 어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양식어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해조류의 적정 채묘와 가이식 시기 예보 등을 통해 양식어가 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고요.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해조류 품종 육종 연구와 속성장 등이 가능한 신품종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역 채묘부터 종자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육상수조에서 생산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현재 표준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고수온, 태풍 등의 영향을 피할 수 있게 돼 종자 생산의 안정화와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또 생산성 향상 등으로 미역양식 산업의 전반에 걸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미역은요, 몸속에 있는 불순물을 밖으로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피를 맑게 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좋고요. 미역이 산후조리뿐만 아니라 미용, 다이어트식으로도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이 추운 계절 뜨끈한 미역국 한 그릇으로 속 든든하게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 우리나라 근해 표면 수온은 대화태 13에서 15도, 울릉도 독도 15에서 17도, 대마도 18에서 20도, 제주도 18에서 19도, 이어도 17에서 19도, 가거초 14에서 15도, 어청도 11에서 13도 및 백령도 10에서 12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금주 한반도 연안 표면 수온은 동해 연안역에서 10에서 16.5도, 남해 연안역에서 13.5에서 18도, 서해 연안역에서 10에서 12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대형 선망어업은 제주도 주변 해역 및 서해 중부 근해 해역에서 고등어, 망치고등어 등을 대상으로 어장 형성 전망됩니다. 멸치어업은 남해 연안 해역에 가입하는 멸치어군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형 저인망어업은 서해 남부, 제주도, 거문도간 해역에서 삼치, 참조기 등을 대상으로 조업 전망되며 동해구 외끄리 중형 저인망어업은 강원에서 경북 연안까지 동해안 전역에 걸쳐 기름가자미, 청어, 도루묵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근해 안강망어업은 서해 연안 및 남해 중서부 해역을 중심으로 참조기, 갈치 등을 대상으로 조업 전망됩니다. 오징어 채낚기어업은 사로징어 어군이 남하 회유를 시작하여 동해 중부 연근해에서 어장이 형성되고 점차 어장이 폭넓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어왕 정보의 자세한 상황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예보, 속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요즘 계절성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으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과 2021년은 신기할 정도로 그 존재감이 약해졌습니다. 이 마스크 착용과 같은 코로나 확산 억제 조치들의 영향을 받았던 건데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노출되지 못했던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우리 몸이 예전보다 훨씬 더 취약해졌다고 합니다. 코로나는 물론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에 각별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럴 땐 과메기, 굴, 또 오늘 소개해드린 미역 같은 면역력에 좋은 우리 수산물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해피쇼 뉴스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